예도는 존재의 숲에 있습니다. 겨울이 다가와서 이제 해가 짧아졌죠, 그죠? 그래서 오늘 불가피하게 어두워져서 강의를 하게 됐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락강의 상징과 들레즈의 기계, 이 두 개를 비교하면서 여러분들이 락강과 들레즈의 어떤 그 사유에 보다 더 비교를 통하여, 그죠? 보다 더 세밀하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예도가 사유여행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벌써 11월 첫날인데, 그죠? 어떻게 보면 락강의 존재론과 들레즈의 존재론을 비교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야. 이 강의는 상징과 기계. 물론 이것은 들레즈의 전체 존재론을 다루는 건 아니고요. 그러나 그의 안티오이디푸스와 청계고원, 그 다음에 철학이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은 가타리와 공저한 작품들인데, 특히 이런 작품들에서 중요하게 나타나는 기계 개념, 그죠? 거기에 천착하여 락강의 상징계와 어떤 차이를 내는지 정말 재미있겠죠, 그죠? 이런 비교 분석은 락강 시리즈 강좌에도 들어갈 수 없고 들레즈 시리즈 강좌에도 들어갈 수 없어. 그래서 재생 목록에서는 단편 강좌에 기속시키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예도의 재생 목록에서 단편 강좌의 의미를 분명하게 알 수 있을 거예요, 그죠? 이런 비교 강좌들, 그죠? 그런 강좌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예를 들면 하이데거의 존재론과 바디우의 존재론의 비교, 이런 것들 아주 창조적이죠, 그죠? 이 두 사람의 비교는 사실 가타리를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가타리는 1972년도에 정신분석과 횡단성이라고 하는 작품을 발표하는데요. 그 안에 이미 1969년도에 썼던 논문이 같이 수록되는데, 그게 바로 그 유명한 기계와 구조, 마신의 스트릭티혀라고 하는 논문이에요. 그게 가타리는 락강의 제자로서 락강의 사유를 변형시키면서 들레즈와 결합하기 때문에 가타리의 이 작은 논문은, 그죠, 자연스럽게 락강과 들레즈를 비교할 수 있는 그런 사유가 들어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야. 여러분들도 꼭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락강의 존재로는 물론 70년대 후기 락강에게서는 상징계가 중심적인 존재론으로 비결되지 않고, 어떻게 보면 상상계, 상징계, 실제계가 더불어서, 그죠, 보로메오 매듭을 통하여 이 경계에서 오브제아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방식으로 나가기도 하고, 생톰에서도 오브제아는 중요한, 거죠, 논점으로 부각되는데, 락강의 사유는 계속 변화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50년대와 60년대 사유에 있어서 락강에게서 상징계는 상상계와 실제계보다는 그의 사유에서 중심적 존재론을 형성한다고 해도 과언이에요. 거기에서 특별히
가타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바로 의미와 연세에서 나타나는 오브제아의 개념을 기계적으로 해석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것은 락강의 세미나 7 그리고 세미나 11, 7이 뭐죠? 정신분석의 윤리. 그 다음에 11이 정신분석의 4대 기본 개념들이죠. 그죠? 그러니까 요 두 개의 세미나에서 중요한 어떤 특징이 드러나. 락강은 세미나 7에서 안티고네의 운명, 이것을 대지흑부흐 순수 욕망으로 기술하면서 안티고네의 죽음을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가장 순수한 욕망으로 서술합니다. 근데 이것을 락강은 프로이트의 케라 원칙을 넘어서야 나오는 죽음 충동과 연결시키, 토데스트리프 연결시키면서 인간이 어떻게 자기 자신의 욕망을 순수히 추구할 수 있을까? 그것은 안티고네의 운명에서 나타나듯이 죽음조차도, 그죠? 죽음 충동에 이르기까지 근접할 수 있는 그런 욕망. 그래서 상징계와 실제계의 경계에 죽음 충동이 있는 거야. 상징계에. 이 죽음은 세미나 7에서 말하기를 기표와 연세와 연결시키는데요. 주체는 하나의 기표와 연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결여를 이해할 수 있다. 그러니까 죽음은 결여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주체가 순수한 욕망을 추구하다가 보면은 죽음에까지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은 어떻게 보면 기표와 연세에 구멍을 내는 거죠. 그러한 결여를 나타내는 거예요. 이것이 세미나 11에서는 이 순수 욕망이 피해야 할 것으로 변형돼서 나타납니다. 이게 이제 중요한 거야. 여기서 오브제아가 나타나는 거예요. 오브제아는 곳곳에서 나타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인간이 순수 욕망을 추구하다 보면 사디스트적 살해를 갖고 오게 되고, 이것은 나치의 홀로코스트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언급한다고, 세미나 11에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순수 욕망은 피해야 할 것으로 나타나. 피해야 할 것으로. 그러니까 이것을 추구하게 되면 죽음의 극단까지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이상스의 극단적인 향유는 뭐죠? 죽음의 고통을 갖고 오게 되는, 그죠? 그래서 이러한 욕망을 불순하게 충족할 수 있는 임시적 대상이 필요한데, 그게 바로 오브제아인 거예요. 그러니까 순수 욕망의 결여를 나타내는 거는 시니피앙의 일의적인 어떤 주된 기표로서, 그죠? 팔루스지만은 이 대표적 결여는 어떻게 보면 상징계의 질서에서 오브제아를 통하여 임시적으로 메워지는 거야. 임시적 덮개와 같은 거야.
상징적 이미지를 더 씌우는 거야, 상징계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의미와 연세를 유한하게 하는 거죠. 그러한 제동장치의 역할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는 의미와 연세의 연쇄작용에 제한을 가할 수 있는 그런 특징도 있는, 구멍이 난 의미와 연세를 보다 더 유연하게 만드는 그런 것도 있는 거예요. 이게 오브제와는 매우 중요한 개념. 그런데 사실은 상징계의 대표적 기표인 이 팔루스 역시도 결혈을 상징하죠. 그죠? 이것이 왜 중요한가 하면은 이러한 초월적 시니피앙으로서의 이 팔루스를 거부하는 게 바로 가타리의 분열 분석이거든. 응? 그래서 안티오이디푸스의 주제가 이미 여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팔루스의 결연은 상징계로 진입하면서 상징적 거세를 통하여 나타나는데, 이것은 이미 상상계의 대타자인 어머니와의 관계에서 이미 드러나. 최초의 어린아이가 경험하는 결여죠. 그러니까 어머니에게 팔루스가 없는 거예요. 이 결여를 통하여 어린아이는 상상적 팔루스를 상상하게 되는 거예요. 어머니에게 없는 이것을 자기가 욕망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어머니는 자기와의 관계만 있는 게 아니라 아버지와의 관계도 있는 거야. 그죠? 그런데 어머니의 어떤 그 존재 안에, 그죠? 중요한 팔루스가 결여되어 있다는, 껍데기라는 걸 알게 되고, 어머니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아버지. 그러니까 어린아이는 아버지의 존재를 통하여 또 한 번 결여를 겪게 되는데, 이것은 언어 습득과 더불어서 나타나. 그러니까 아버지의 이름은 어머니와의 관계 안에서 어머니에 대한 사랑에 대한 욕망을 체념하면서, 그죠? 아버지의 존재로부터 거세 공포증을 느끼잖아, 프로이트한테서. 락강은 이것을 상징적 거세로 갖고 가. 그러니까 이미 거세는 결여를 나타내는, 이미 상징계의 초월적 기표로서의 이 팔루스는 이미 오이디푸스 콤플렉스, 가족의 비극 안에서 생성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오브제아의 다양한 기표와 연세의 원인으로서 작동하는 이 초월적 시니피앙에 동조할 수 없겠죠, 당연히. 안티오이디푸스의 주제가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를 박살내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안티오이디푸스인 거야. 어? 그래서 아버지가 되면은 어머니의 사랑도 독차지하게 되고, 아버지의 존재가 이제 부러워지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볼 때. 그러니까 어린아이는 아버지가 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역시 자기가 아버지가 될 수 없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체념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에 대한 최초의 상상적 팔루스가 되어서 어머니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거, 이건 아버지와의 관계도 또 설명하는데, 그것이 체념되고 또 아버지가 되면서 자기가 타자의 욕망을 욕망하면서 어머니와의 관계에서 뭔가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려고 하는 아버지에 대한 선망, 그죠?
이건 역시도 체념하게 되는, 그 아이는 아버지가 될 수 없는. 그러니까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를 겪으면서 어린아이는 이러한 체념으로부터 독특한 희망을 갖게 돼. 그게 뭔가 하면은, 나는 나중에 언젠가 아버지가 되어서 이 세계의 모든 것을 욕망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다라는 희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체념과 희망의 표식으로서 그는 상징적 팔루스를 갖게 돼요. 이건 언어적 뜻과 더불어서 병행되는 거예요. 자연적으로 상징계로 진입하면서 어린아이의 에고는 시제, 주체가 되는 거죠. 이미 아버지가 들어오게 되면서 주체가 형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징적 거세를 나타내는 초월적 시니피앙인 팔루스 안에는 결여가 새겨져 있는 거예요. 이것은 어린아이인 자아가 아버지가 될 수 있는 그 타자성, 자아는 타자가 될 수 없다라는 알때리 때 이 타자성을 통하여, 타자성은 락강한테서는 결여를 나타내는, 결핍, 부재를 나타내는 거야. 압성스. 그러니까 이거는 다른 말로 팔루스라는 개념은 락강에 철저히 아버지에 대한 거세공포증으로부터 프로이트로 거슬러 올라가면 나타난 거고, 그죠? 오이디푸스 극장으로부터 형성된 거야, 그죠? 그러니까 이 초월적 시니피앙으로서의 팔루스는 당연히 가타리는 거부하겠죠, 그죠? 그래서 그의 기계와 구조라는 그 논문에서는 기계라고 하는 거는 초월적 주체성으로서 시니피앙 연쇄로부터 단절된 거라 그래. 절단된 거. 절단된 거예요. 이 절단은 가타리에게 있어서 당연히 들레즈에게도 포함되겠죠. 꾸피혀. 이 단어는 철저히 비의미적 특징을 갖고 있는, 의미와 연세에서 절단된 거예요. 비의미적 절단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계는 또 다시 여기서 가타리와 들레즈의 분자적 무의식이 나타나는데요. 이 분열 분석에서 드러나는 독특한 거는 이 두 사람에게 있어서 무의식은 프로이트와 락강에게서와 같이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는 게 아닌 거예요. 무의식은 오이디푸스 콤플렉스 안에 갇힐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안티 오이디푸스의 43페이지인가 45페이지인가 쪽에 이런 게 나와. 욕망하는 기계는 뭐냐? 욕망하는 기계는 결코 운유적인 것과는 무관하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시스템 드 꾸피혀. 그러니까 욕망하는 기계는 절단들의 체계라고 이야기해요. 시스템 드 꾸피혀. 그러니까 절단들의 체계가 바로 기계인 거예요. 이것은 의미와 연세로부터 절단된, 결코 팔루스로 환원될 수 없는. 그러니까 락강의 상징계에서 중요한 것은 의미와 연세예요. 이거는 표상작용의 구조야, 그죠? 그러니까 가타리는 이 구조를 표상적 구조라 그래. 이 구조로부터 단절된 게 바로 자기 자신의 기계 개념이요,
락강의 오브제 R을 기계적으로 해석한 오브제 마신느 아 개념. 그러니까 이것은 기표와 연세의 원인으로 거슬러 올라간다든지 어떤 상징계의 구조의 중거점으로서, 그죠? 중심점으로서 팔루스로 거슬러 올라가고, 과거의 어떤 가족관계의 콤플렉스로 거슬러 올라가서 거기서 무의식의 어떤 특징을 찾아내는 이런 것하고는 단절하겠다 이 말이에요. 이게 결정적인 건 거예요. 그러니까 주체의 결여가 생겨지든 아니면 타자성을 통한 결핍이 일어나든, 거죠. 상징계의 그 부재는 가타리한테서 뭐예요? 가타리의 분열 분석에게서는 다양한 주체성을 생산할 수 있는 계열의 분립이 되는 거예요. 다양한 주체성이 이게 N방향, N계로의 어떤 규정되지 않는 그러한 어떤 대상으로의 절단과 접속을 의미하는 N방향으로 무한대로 뻗어나가면서 방향을 바꾸면서, 그죠? 끊임없이 생성 변화하면서 흐름을 새롭게 창조하는 거죠. 그런 미존적 성과 같은 거. 그러니까 이것은 기표와 연세의 의미적 어떤 순환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그래서 비의미적 절단이에요. 기계가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안티오이디푸스에서 기계는 뭔가? 그거는 사실 비유는, 그죠? 공장의 기계를 상상하고, 그죠? 어떻게 보면 정신분석가의 사무실을 박살내고 오이디푸스 극장인 그 가족 비극의 극장을 박살내고 기계의 공장으로 눈을 돌리라고 하지만 사실 거기에서 나타나는 들레즈의 존재론, 그죠? 그러니까 기계의 존재론은 그냥 공장의 기계라고 생각하면 그 작품은 이해할 수 없어요. 공장의 기계가 아니야. 공장의 기계가 아니라 안티오이디푸스에선 중요한 그 욕망하는 기계는 바로 생성 변화하는, 그리고 끊임없이 새로운 흐름을 창조하는 존재와 같은 거야. 그러니까 인간과 동물과 식물과 그 다음에 무기물까지, 돌, 그 다음에 거리, 이런 생물이 아닌 무기물까지도 전부 다가 기계인 거야. 그게 이 세계의 모든 존재자가 다 기계인 거예요. 들레즈한테로 가면. 그래서 어떤 것과도 절단을 통하여 접속할 수 있는, 그죠? 흐름을 창조할 수 있는 그 자체로 절단과 접속은 자체로 새로운 생산입니다. 이 생산은 결코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로 거슬러 올라가지 않아. 락강과 같이. 오이디푸스 극장에서 나온 팔루스 초월적 기표로, 그죠? 이 의미와 연세는 거슬러 올라가지 않아. 그러니까 의미와 연세에 난 그 결여를 메우기 위한 불순한 욕망의 충족으로서의 이 오브제 R은 어떻게 보면은 초월적 기표인 팔루스에게로 환원될 수 있는 거잖아. 그게 락강의 존재론에서는 뭐야? 상징계에서는 중심점이 따로 있어요. 무의식은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는 거야. 그런데
가타리와 들레즈한테서는 이들의 분열 분석은 이걸 허용하지 않아요. 예도가 이미 27번째 들레즈 강의에서 들레즈의 사유와 가타리의 분열 분석을 따로 다루었는데 그것도 꼭 참조하셔요, 여러분. 재밌죠, 그죠? 이 두 개의 비교는 그죠? 상징과 기계의 비교는 여러분들이 락강과 들레즈를 또 이해하는데 아주 핵심적인 그러한 논점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안티오이디푸스 40에서 50페이지에 나오는 기계는 은유적인 것과는 무관해. 그리고 절단의 체계야. 여기서 은유적인 거라는 건 뭐야? 당연히 락강의 상징계에서 중요한 기표와 연설을 의미하는 거예요. 물론 그건 은유와 한유로 같이 구성되어 있지만 은유가 없다면 연결체가 형성이 안 되거든. 그래서 독특하게도 가타리는 자신의 논문 기계와 구조에서 자기 자신의 기계론에서 구조와 연결되는 지점이 있다면 바로 자기 자신이 이야기하는 오브제 마신느 아의 개념은 언제나 환유와 절단을 통해서만 구조와 관계한다 그러고, 절단을 통해서 의미와 연설을 통로부터 절단된 거죠. 그 자체가 바로 뭐야? 오브제 마신느한 거예요. 또 이런 말도 있어, 그 논문에. 그러니까 어떤 무의식적 주체성이 그죠? 인간과 집단으로부터 벗어나서 기계로 옮겨간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러한 이야기들은 결코 의미와 연세의 기원의 자리에 있는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의 욕망의 결여의 어떤 자리로 환원되는 이런 사유를 거부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티오이디푸스 기획이 확실히 들어오잖아, 그죠? 무의식을 가족극장,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의 관계망으로부터 풀어내서 무의식을 과거의 어떤 시점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이런 해석, 이런 프로이트적이고 락강적인 걸로부터 벗어나서 그 자체로 절단을 통하여 접속하게 되면 새로운 배치가 일어나고 그 자체가 이미 새로운 생산이고, 무의식은 언제나 현재 새로운 창조를 통하여 새롭게 변화해가는 것과 관계된다라는 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무의식은 과거로 소급되어 가는 것하고는 이제 절단되어 버린 거예요. 이게 핵심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세계의 모든 존재자가 전부 다가 뭐예요? 전부 다가 기계인 거예요. 그게 예를 들면 예도가 지금 강의를 하는, 부채를 들고 강의를 하는 이 손 역시도 기계인 거예요. 강의를 할 때는 뭐야? 이것도 하나의 언어죠, 그죠? 제스처를 표시하잖아. 그러니까 부채를 갖고 어떤 것을 가리키면서 특정 제스처를 통하여 시청자들에게 도움을 주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 손은 강의를 할 때는 예도는 부채를 든 손이지만은, 그죠? 이거를 통하여 특정한 제스처를 표현하잖아, 그죠? 근데 식사를 할 때는 뭐, 이거는 식사 기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도가 어떤
목수지를 통하여 책상을 만든다고 하면 이 손은 뭐예요? 목수의 기계인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스포츠를 하게 되면 이 손은 스포츠 기계가 되는 거예요. 뭐 철봉을 만진다든지 뭐 아니면 뭐 그러니까 철봉과 접속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손으로 안경을 닦으면 안경 닦는 기계가 되는 거예요. 우유를 마시면 우유를 마시는 식사 기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손으로 또 어떤 위험물로부터 방어를 할 때는 방어하는 기계가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수백 수천 가지로 N 방향으로 계속해서 접속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기계인 거야. 이 세계의 모든 건 다 기계인 거야. 심지어 자본주의 사회도 기계인 거야. 그리고 이 사회 자체가 기계인 거예요, 여러분. 이 손으로 집을 지으면 집 짓는 기계가 되는 거예요. 전기를 만지면 배선 기계가 되는 거예요. 그게 사회 구조 전체가 다 기계인 거예요. 단절과 접속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은유적인 것, 의미적인 의미와 연세와는 관계가 없고 들레즈는 그죠. 물론 가타리와 공정한 거지만 관계가 없고 이 기계는 절단의 체계인 거예요. 다양한 절단들이 일어나 의미와 연세로부터 끊어버려. 그리고 곧바로 다른 것과 접속하면서 곧바로 새로운 대상을 생산하는 거예요. 그 자체가 중심인 거예요. 팔루스와 같은 어떤 의미와 연세를 통하여 소급해가는 의미 체계로서의 어떤 그러한 중심점은 들레즈와 가타리의 기계적 존재론에는 없는 거예요. 그 자체로 이미 절단을 통하여 접속을 하면 곧바로 생산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그죠. 바로 가타리가 기계화 구조에서 말하는 오브제 마신 거예요. 재미있죠, 그죠? 이렇게 나가는 그 짧은 구절이 완전히 들어오죠, 그죠? 은유적인 게 아닌가? 이건 락강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락강의 존재론에서 의미와 연세는 은유적인 것이요, 그죠? 그리고 그 은유는 뭐예요? 의미와 연세와 관계. 그러나 가타리와 들레즈의 기계론으로 오게 되면은 그것은 철저하게 비의미적 특징을 갖는 의미가 그게 기존에 있었던 의미로부터 벗어난 새로운 의미를 만드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기존의 어떤 규정되었던 X가 아니라 대상 X는 역설이요, 빈자리요, 구조에 구멍을 내는 어떤 그러한 규정될 수 없는 X인 거야, 그죠? 그게 이런 것들이 락강과의 비교를 통해서 더 명확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표상작용이 나는 그러한 락강의 상징적 존재로는 가타리와 들레즈에게는 안티오이디푸스의 존재론에서는 형성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청계의 고원에도 이어지는 거예요. 리좀은 다양한 방식으로 그죠? 절단되고 접속될 수 있는. 이거는
기존의 어떤 의미에 의하여 번져나가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수목적인 거예요. 수목적인 걸로부터 1차적 단절이 일어났고, 이 리조몬은 그 자체로부터 2차적 단절이 또 일어나는 거예요. 그죠? 그게 리조몬은 비의미적인 거예요. 지금까지 어떤 의미와 연세에 의하여 규정될 수 없는 그런 대상 X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존재라기보다는 잠재적 무와 같은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계는 정말 중요한 거예요. 기계를 이해한다는. 이거는 당연히 기관 없는 신체로 연결되는데, 들레스한테서 기관 없는 신체가 왜 중요해요? 이 신체는 신체 안에 오장육부가 형성된 유기체가 아니에요. 유기체로 형성되면 이미 그것은 현실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죠? 그러게 기관 없는 신체는 끊임없이 새로운 것과 접속하고 단자를 통하여 접속할 수 있는 그런 신체인 거예요. 잠재태인 것과 같은 거예요. 잠재적 힘으로서 존재하는 거예요. 아직 오장육부가 형성되지 않는 기관 없는 신체. 쉽게 말하면 닭의 알과 같은 거예요. 아직 닭으로 부화하지 않는 상태, 잠재적인 상태. 그래서 어떤 것과도 단자를 통하여 새롭게 접속할 수 있는, 새로운 배치를 할 수 있는 비의미적 절단을 통하여, 그죠? 새로운 대상아가 될 수 있는, 그게 바로 기계인 거예요. 기계적 접속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들레즈와 락강의, 들레즈와 가타리의 존재론 안에는 초월적인 어떤 구조의 중심점이 존재하지 않고 무수하게 많은 절단의 흔적, 그것 자체가 이미 중심을 형성해요. 여기에서 또 다른 방식으로 또 새롭게, 그죠? 끊임없이 접속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기계와 같은 생성 변화를, 그죠? 그리고 흐름의 방향을 다양한 방식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그래서 N 방향은 복수체인 거예요. 다양체인 거예요. N개는 다양한, 거죠? 다양한 어떤 방향을 만들어내기도 하지만 다양한 주체성을 생산하는, 거죠? 그러한 계열들인 거예요. 이를 통하여 이 세계는, 어떻게 보면은 이거는 스피노자와 니체, 특히 니체의 힘의 의지, 유고집에 나오는 힘의 존재론 있죠. 그것을 독특한 방식으로 연결시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야, 여러분. 해결적으로 보면은 해결의 지향이라는 개념, 균태제, 종합이라는 개념을 없애고, 그죠? 여기에 단절과 접속을 집어넣음으로써 어떤 하나의 목적을 향하여 나아가는 절대정신의 운동을 없애버리고 이 방향을 다원화하고, 그죠? 복수적으로 만들고, 이게 바로 N개라는 뜻이야. N개의 뜻은 복수성, 다양체라는 거야. 밀티플리시테야, 그죠? 그게 해결의 하나의 절대정신이 하나의 목표를 향하여 나아가는 진리 전체를 없애버리고 방향을 없애버리고 종합이라는 개념에서 중요한 아우프해붕 지향 개념을 없애버리고, 그죠?
바로 어디에서나 절단을 통하여 새로운 대상으로 변형될 수 있는 그런 주체성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니까 비의미적 절단이라는 거는 기존에 우리가 갖고 있었던 언어로 규정할 수 있는, 그죠? 지금까지 전통이나 대타자가 명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우리의 주체성을 형성했던 그러한 절단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규정될 수 없는 X로 되어갈 수 있는, 그죠? 이게 바로 청계고원에 나오잖아. 동물 되기까지. 드부니흐. 이 되기는 바로 규정될 수 없는 X로 되어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전부 다가 이미 가타리가 기계화 구조라고 하는 그 논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의미와 연세의 표상적 구조로부터 절단하여서 언제나 새로운 것으로 생성 변화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기계를 이야기합니다. 거기에 이미 다 나타나고 있어요. 정말 재밌죠, 여러분. 이런 사유들이 여러분들이 락강을 이해하고, 그죠? 들레즈의 사유를 이해하는데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할 거라고 예도는 확신합니다. 이 강좌 역시도 여러분들이 많은 것들을 통찰할 수 있어요. 물론 예도는 기계화, 그 논문이 참 좋다. 기계화 구조라고 하는 그 논문을 읽다가 이런 것들을 잡아내게 됐는데, 여러분들, 이 가타리의 이 분열 분석은 그러니까 프로이트와 락강의 정신 분석하고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에요. 그게 정신 분석이 아닌 거예요. 상징의 질서가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무의식은 언어로 구성된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분자적 무의식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계인 거야, 여러분. 그걸 읽으면서 예도도 들레즈 사유가 더 세밀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도가 또 세밀화 강좌, 들레즈 세밀화 강좌를 통하여 이런 강좌를 또 하게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강좌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또 1차 자료에 접근하면 또 새롭게 이해되는 게 엄청 많은 거야. 어떻게 하다 보니까 벌써 시간이 다 됐네, 여러분. 얘도 물러갑니다.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여건이 되시는 분, 반드시 여건이 돼야 됩니다. 분은 오늘 832개째인가 그래요, 강의가. 벌써 도움받고 애청하시는 분들 가운데 여건이 되시는 분은 꼭 사막의 철학을 위하여 예도TV로 3월 자발적 수업료를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얘도 물러갑니다. 주스!